계측기의 종류입니다. 흑막이 계측기에는 시중경사계, 청별치마계,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지표치마계, 토압계, 하중계, 배냉률계, 건물경사계, 균열계, 진동소음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중경사계입니다. 지중경사계는 파이프를 조립하여 연결부를 실링을 하고, 경사계 파이프는 이렇게 사방향으로 홈이 나 있습니다. 천공 후 경사계 파이프를 그라우팅합니다. 그리고 측정기를 파이프에 삽입하여 측정합니다. 측정기를 파이프에 삽입하여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되는 값은 각 지점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를 누적시키면 변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의 각 지점의 기울기를 누적시켜서 변이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홈의 방향입니다. 홈의 방향이 반드시 굴착면의 방향과 수직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측정은 경사계의 측정은 이 홈을 따라서 2번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하수위계입니다. 지하수위계는 카사그란데 팁을 PVC 파이프에 조립하여 천공 후 매설을 합니다. 그리고 줄자를 이용해서 수위를 측정합니다. 지하수위계 종류에는 전기식 피에조미터, 광합식 피에조미터, 진동현식 피에조미터, 수두식 피에조미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극수압계입니다. 토압계입니다. 토압계에는 흑막이 가시설 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토압계는 공백 구조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중계입니다. 하중계는 앵크가 시공된 곳이나 버팀보 충격을 측정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앵크가 받는 긴장력이나 버팀보가 받는 충격을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다음은 배냉률계입니다. 보조 계측 위치에 하중계가 아닌 간편하게 배냉률계를 설치하여 버팀보의 충격을 보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표치마계입니다. 지표치마계는 배면지마는 치마를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층별치마계는 지층별 치마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건물경사계입니다. 건물경사계는 플랫 형식, 원통형 형식, 그리고 센서 타입이 있습니다. 플랫 형식은 이런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원통형은 경사계 측정기를 이용해서 계측을 합니다. 다음은 균열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눈금자 형태도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 형식의 크랙 게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힘을 받는 곳엔 3차원 크랙 게이지를 세방향 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크랙 게이지를 설치하여 구조적인 비틀림인지 힘의 방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힘을 받아서 크랙이 갈 수 있는 위치에는 3차원 크랙 게이지를 설치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 소음 측정기입니다. 계측기의 설치 목적 및 위치입니다. 지중경사계는 굴토 진행 시 인접 집안 수평 변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설치 위치는 흙막이 배면 집안에 설치를 합니다. 청별 치마계는 인접 지층의 시층별 치마량이나 지중 구조물에서의 치마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흙막이 배면이나 인접 구조물 주변 집안에 설치를 합니다. 지하수위계는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고 흙막이 배면에 설치합니다. 간극수압계는 굴착에 따른 간극수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흙막이 벽 벼면에 설치합니다. 지표치마계는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측기입니다. 흙막이 배면 및 인접 구조물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중경사계를 설치할 때는 굴착 심도 이상 엄지말뚝이나 가시설 백체보다 더 깊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 집안의 경우 반드시 부동층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토학계는 가시설 현장에서는 잘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중계는 스트로트와 앵커의 축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스트로트와 앵커에 설치를 합니다. 변행률계는 토르 구조물의 각 부재에 응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각 부재에 직접 부착을 합니다. 건물 경사계는 인근 주요 구조물에 설치를 하고 구조물의 귤기 변화를 계측하는 계측기입니다. 인접 구조물에 설치를 합니다. 균열계는 주변 구조물의 균열 크기와 발생 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균열 부위에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엔 진동소음 측정기입니다. 다음은 계측기 설치 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계측기인 지중경사계입니다. 지중경사계의 경우 홍합식 천공 시 주변 집안이 심하게 교란됩니다. 그래서 홍합식이 아닌 이수순환식인 수세식 보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적정 심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연약 집안의 경우 부동층까지 변이가 없는 견고한 집안까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일반 집안도 엄지말뚝이나 지중 연속벽보다 더 깊은 심도까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설 벽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변이가 작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D월의 경우 통상 계측기를 벽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D월의 벽체가 설계보다 설계의 오류로 짧게 설계가 됐다면 실제 변이를 정확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경사계의 심도는 가시설 벽체보다 더 깊게 시공되어야 됩니다. 가시설 벽체보다 더 깊게 시공되어야 가시설 벽체가 적정한 깊이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특시 문제집과 대책입니다. 지중경사계는 가장 중요한 계특기이면서 오류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특기입니다. 측정시 문제점 중에 현장 조건과 시공 사항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상 변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측 미숙이나 측정시 진동의 영향, 측정기의 고장, 케이싱 내부의 이물적 축적 원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런 원인들을 영향인자들을 제거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일정 간격으로 케이싱의 기울기를 누적하여 측정하는 형태이므로 계특 초보자가 측정하거나 측정자 교체의 경우 계특 지짐이 계특시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이상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특자의 이력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측정기 프로브의 제품 확인이 필요하고 계특기별 측정 방향 점검 확인 후 계특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중경사계의 센스는 진동이 발생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요인이 있을 경우 계측을 일시 중지 후 진동 요인이 없어진 후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측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0점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직후 반드시 더미 프로브를 사용하여 케이싱의 매설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측기 설치 시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프로브가 협착되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재시공되어야 됩니다. 케이싱 비틀림이 심한 경우 프로브가 그루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초기 검측을 반드시 시행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중 청별 치마계입니다. 지중 청별 치마계는 치마 소자의 설치 심도가 당시 계획 심도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지중치마계의 위치 치마량은 측정시 문제점입니다. 지중치마계의 위치 치마량은 대상 집안 전체의 치마량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치마량을 별도로 측정하여 정확하게 청별 치마량을 산정하여야 됩니다. 지표 치마피는 지표부 치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인데 소량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 치마피는 흑마기 배거의 직각 방향으로도 배치하여 수평과 직각 방향으로 치마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표 치마편의 측정시 문제점은 청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량의 정밀도는 곧 계측 결과의 신뢰도와 직결합니다. 청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굴착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깝게 두어야 됩니다. 굴착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깝게 두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측 항목 선정 기준입니다. 배면 지방 그동 및 수평 변이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지중갱사계와 지표 치마계가 필요합니다. 엄지말뚝 및 띠장, 버팀보의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 엄지말뚝의 버팀 충력 부족에 의한 변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중갱사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충력 버팀보에 발생하는 충력 측정을 위해서 하중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엄지말뚝 띠장의 변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이계가 필요합니다. 버팀보 또는 앵커의 고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중갱사계, 하중계, 변이계가 필요합니다. 인적 구조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건물갱사계, 지표 치마계, 균열계 등이 필요합니다. 집안 족구상 굴토에 의한 지하수의 감소 효과를 검토하는 경우 지하수 감소가 되면 모래 집안은 토립자가 유실될 수 있고 점토 집안은 치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자량에 따라서 자량이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 치마계, 그리고 청별 치마, 지중 치마계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지중 매설물의 치마가 예상되는 경우 지중 치마계, 그리고 지중 갱사계, 지표 치마계가 중점 항목으로 설치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계측 빈도입니다. 계측 빈도는 굴착 진행 중과 초기치, 설치 후, 굴착 종료 후에 따라서 빈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계측 관리 방법입니다. 계측 관리 방법에는 절대치 관리 방법과 예측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치 관리 방법은 시공 전에 설정된 관리 기준치와 실적치를 비교 검토,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측 관리 방법은 다음 단계 이후의 예측치와 관리 기준치를 비교 검토하여 사전에 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측 관리 방법은 계측값을 이용해서 토질 정수나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역해서 가는 겁니다. 계측으로 측정된 변이나 응력이 나오도록 지방 정수와 하중을 여러 번 시산하여 역으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방 정수와 하중이 역해석으로 산정이 되면 주변 집안의 정해석으로 주변 집안의 안정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향후 굴착의 경우 역해석으로 산정된 집안 정수로 굴착 최종 단계까지의 안정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과정에서 계측 결과의 역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평 변이량 기준입니다. 지중갱사계의 경우 극막이 가시설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 기준의 선정에서는 토르백체 및 지주 구조물의 강성, 배면 지반의 토질 특성, 굴착 진행의 속도 등에 따라서 변이 발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어떤 기준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방법과 해석에 의한 방법 등을 감안하여 정량적인 기준은 설정되어야 됩니다. 정량적인 어떤 기준과 함께 정성적인 분석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이 추이를 이용하여 변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등을 판단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주변 구조물 침하 기준입니다. 주변 구조물 침하 기준은 주변 구조물의 침하 기준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아니면 기초가 있는 구조물인지 기초가 없는 구조물인지 조적 구조물인지 등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구조물의 균열 기준입니다. 굴착 공사를 하면 주변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건물의 허용 균열 폭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내구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기준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하수위 기준입니다.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기준.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토지 지반에 따라서 연약 지반은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지반이 유용력 증가해서 침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하되는 기간이라든지 저하되는 수도에 따라서 현장별로 재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 지반의 경우 지하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세심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버팀대 충력 기준입니다. 버팀대 충력이 증가할 경우 버팀대 또는 띠장 부위의 자굴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버팀대 충력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버팀대에 선행하중을 가하지 않을 경우 변이량이 반드시 생기므로 선행하중은 보통 버팀 단계당 10에서 30 정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 제한 관리 방법입니다. 설계 시 가정한 계산 조건과 현장 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예측지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설계는 복잡한 지반 정보와 다양한 행상의 구조물들을 단순화시킨 모델을 가정하고 단순화되고 이상화된 이론으로 현상의 문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정확한 정보를 반영한 계측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반과 구조물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재설정하여 재설계하고 다음 단계의 시공 관리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계측 결과를 종합하여 이론적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현재의 지반 정보, 구조물 특성 등을 예측하고 다음 단계의 변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로 지중경사계로 측정한 수평 변이량을 역해석하면 지반 정보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지반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굴착 단계의 변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절대치 관리 기준의 경험치입니다. 예, 다음은 설계치로 절대치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예측한 변형이나 투합, 하중에 대해서 하중을 계측치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설계 시 추정한 변형이나 하중이 계측치보다 설계값이 클 경우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이고
설계값의 0.8배에서 1.2배 사이일 때 주의가 요구하고, 설계값이 계측값보다 0.8배보다 작아지면, 계측값이 더 커지면 불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치 관리 기준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 관리 기준치 이하일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계측도 설계 빈도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2단계에서도 주변 집안 침하라든지 흙막 이백체 균열 여부, 인적 건물의 균열 정도에 대한 파악은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제1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2 관리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 이 단계는 변이가 더 증가하면 대책이 필요하므로 대책공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책공을 적용할 수 있는 대책공이 뭔지, 그리고 자재 수급이라든지 자재 수급 용의도 등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제2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3 관리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이때는 간단한 대책공을 실시해야 됩니다. 버팀보나 띠장의 보강이라든지 건물 주변 집안의 차수 보강이라든지 브레이싱 보강이라든지 간단한 대책공을 실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측 체제를 강화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기준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계측지가 제3 관리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긴급한 대책공, 압성토 등을 실시하고 예측 관리 기법에 의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계측 부분에서는 계측 체제를 강화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예측 관리 기법으로 역해석을 하고 재설계 대책공 실시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정량적인 어떤 계측 관리 기준도 필요하지만 정성적인 분석이 아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정성적인 분석은 예를 들면 정량적인 절대치 관리 기준, 절대치 관리 기준 이하이더라도 변이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절대치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변이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면 곧 다음 공정에서 변이가 절대치 관리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절대치 관리 기준 증가하기 전에라도 정성적인 분석에 의해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가 절대치 관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이렇게 수렴할 경우, 절대치 관리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이렇게 수렴할 경우 변이가 수렴하면 안전하다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하중과 변이 그래프를 그려서 변이의 발산 수렴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흙막이 벽의 설계와 시공 현장의 차이로 인해서 흙막이 굴착에 있어서는 계측 관리의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흙막이 벽의 설계에서는 설계 시 검토하는 굴착구는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비의 작업 효율 때문에 최소 덤프구가 필요합니다. 이 최소 덤프구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 최소 5m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자극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원활한 토공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단을 두고 중앙부에 이렇게 굴착 심도를 깊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단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소단폭에 대한 규정은 3H 정도가 참고문에 있지만 요 굴착고에 대한 추가 굴착고에 대한 3H입니다. 그런데 이 3H를 실시할 경우 좁은 굴착의 경우 실제적으로 3H를 하면 양쪽에서 3H로 와버리면 굴착할 토량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이 소단폭은 상당히 큰 편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소단폭에 대해서는 계측 결과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서 계측 결과로서 소단폭을 결정하는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계 굴착구와 시공 굴착구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굴착구가 다르면 그 엄지말뚝에 걸리는 모멘트는 굴착장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4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굴착구가 깊어지면 하부에서 베니가 생기면 최하단 버팀보의 편평도에도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모멘트의 하중의 불균형에 의해서 처짐이라든지 변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행이 발생하면 버팀보에 발생하는 응력은 상당히 커집니다. 변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변행이 발생했을 경우는 버팀보에 작용하는 응력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장 사례입니다. 이 지점이 버팀보 설치 위치입니다. 버팀보 설치를 위해서 굴착을 했습니다. 설계 굴착까지 갔을 경우 베니가 최대 6mm가 추가 베니가 발생했습니다. 6mm의 추가 베니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설계 베니보다 버팀보를 시공하지 않고 설계 베니 굴착보다 1m 추가했을 경우 최대 기간 베니가 약 18mm 정도 증가했습니다. 약 18mm 정도 증가했습니다. 3m 추가 굴착 시에 베니가 6mm 정도 증가했는데 버팀을 시공하지 않고 추가 굴착 1m 추가 더 할 경우 18mm의 베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굴착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합과 베니는 비례적이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굴착장을 준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버팀을 대고 나서 베니는 수렴하였습니다. 자, 시공에서 소단폭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공에서 적정한 소단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사계와 하중계의 어떤 계측 결과를 역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부에서부터 차례 순차적으로 백제 쪽으로 굴착을 합니다. 이때 계측된 계측값을 역해석하여 안전한 설계 변이를 유지할 수 있는 소단폭을 결정합니다. 굴착할 때도 위험하지만 해체할 경우에도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조물과 가시설 벽체 사이 공간이 협소한 경우입니다. 구조물과 가시설 벽체가 협소한 경우 대매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매움을 너슨한 상태로 할 경우 이런 무지보 굴착 길이가 길어져 큰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버팀볼을 해체하기 전에 구조물과 백제 사이에 솔 시멘트 등으로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대면을 한 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큰 그 사고를 유발하는 토립자 유실에 의한 용수 유출에 의한 토립자 유실에 의한 치마 사례입니다. 용수에서 토립자가 얼마나 빨리 유실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현장은 성토 후 6개월 뒤 이런 성토체 함몰 현상이 곳곳에 발생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부분에도 대규모의 함몰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 함몰이 발생하였는데 함몰의 원인은 토립자 유실에 의한 겁니다. 암성토가 1m 이루어진 곳에 토사성토를 하였습니다. 6개월 뒤에 곳곳에 함몰이 발생하였는데 6개월 동안 우수 침투에 의한 토립자 유실로 함몰이 된 현장 사례입니다. 여기도 준공 후 1개월 뒤 함몰된 현장 사례입니다. 토립자 유실에 의해서 함몰된 사례입니다. 이 현장은 용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음엔 물이 용수가 이렇게 조금 유출이 되었습니다. 조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용수 양이 증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위험해 보이지 않는 유출량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이렇게 이 가시설 백체는 붕괴가 일어납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흙막이 굴착 현장에서 용수의 유출은 아주 위험합니다. 용수 유출 시 배면 토립자를 유실하게 되고 토립자가 유실되어 너선해지면 용출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용출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지면 토립자의 유출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갑작스럽게 붕괴가 가시설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유출되면 부직포 등으로 토립자가 유실되지 않게 막고 이렇게 유도 배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